저희 집 현관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옆에는 이렇게 큰 전신 거울이 있고요. 문에는 친구들이랑 디자인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을 브랜드로 만든 이슈그래피의 카테고리 포스터인데요. 카테고리 포스터는 빈 여백이 있어서 저희의 다른 포스터나 빈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인생 네컷 사진들을 붙여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칸은 신발장인데요. 제가 신는 신발들을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산이나 마스크, 이런 기타 어떤 장비들을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고정된 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칸은 빌트인 옷장인데요. 제가 입는 겨울 니트와 그다음에 생활용품들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칸도 빌트인 옷장인데요. 여기는 겨울 아우터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가방이나 뭐 벨트 이렇게 놓아놨고요. 그 아래는 서랍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말 같은 것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이의 도어 매트입니다. 황마와 울 소재를 활용해서 짜임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대비되는 매듭이 포인트를 줘서 공간을 좀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총 7가지 컬러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 재질감은 도어 매트 특유의 거친 느낌이 납니다. 현관을 따라 이렇게 복도를 지나면 저희 메인 공간을 보여드리기 전에 주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선 요리를 안 하는 저에게 아주 큰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슬라이드 도어 방식으로 주방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숨겨졌던 주방이 나오고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방을 가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 구조로 가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할 때는 열어두고 다 사용하고 나서는 평상시에는 항상 닫아둡니다. 또 주방에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딱 맞춤인 에어프라이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아르 혼요 에어프라이어이고요. 에어프라이어 중에서도 디자인이 딱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톤의 주방에 잘 어우러집니다. 물론 기능도 다 하고요. 저는 주로 고구마나 남은 음식들을 데워 먹을 때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필론의 셰프 키친타올 홀더입니다. 이거는 20살 때 파리 여행 가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생긴 게 좀 귀엽고 기능성도 있어서 한 45,000원 정도에 샀어요. 필론은 프랑스 브랜드이고요. 이렇게 유쾌한 디자인들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팔을 내리면 팔 사이에 이렇게 타올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자유롭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원형의 기본적인 덩어리 형태에서 한쪽의 길이감만 변형을 시켜서 기능성을 더한 제품이죠. 높은 쪽에는 긴 수저들을 놓을 수 있고 짧은 길이의 통에는 포크나 짧은 수저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질은 멜라닌 소재로 말랑말랑해요. 이 제품은 헤이의 너트라는 오브제 제품인데요. 컬러풀한 유리로 만들어졌고 문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주방에서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도 작은 것, 큰 것이 있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요. 위에는 식기 보관함인데요. 저희 집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이 와서 맥주잔이나 와인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식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식기 디자인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카스틸리온이 전시를 했을 때 구매했던 잼 스푼입니다. 컬러나 마감이 너무 영롱해서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슬릭 스푼은 마요네즈나 잼, 그런 스프레드 병의 가장 밑부분에 남아있는 그런 소스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길고 좁은 병에서도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접근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최초는 1962년에 제작됐으나 1997년에 알레시에서 재생산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재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고요. 가격은 1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1616 아리타라는 일본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2016 시리즈로 아리타의 역사와 기술을 계승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해외에서 활약하는 16명의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를 해서 나온 그릇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이 컵은 시게키 후지시로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컵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후지시로가 400년에 걸치는 아리타의 도자기 역사를 탐구해서 붉은색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직선으로 구성된 형상은 기능성을 강조해서 동양 서양의 식탁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016 시리즈에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이 있는데요. 아리타 테이블 오프 컨텐츠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스케치나 만드는 과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라믹이나 다양한 제작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닌 SWNA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신 분이 운영하는 메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렇게 컵, 포스터, 카펫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적용시켜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제품이 제가 구매하는데 특별하다고 느낀 점은 우선 자연을 단순화해서 리듬감 있는 그림과 유리잔의 매칭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이것도 파리에서 샀던 도마인데요. 유명한 주방 브랜드죠. 조셉의 접이식 도마입니다. 접이식 자전거 스트라이다의 개발자로 마크 샌더스와 조셉이 협력해서 제작한 접이식 도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자르고 접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부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14,000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욕실은 주방 옆에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는 그냥 샤워 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거울과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 브랜드인 그랑핸드 사제 방향제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은 규장입니다. 이거는 한 18,000원 정도이고요. 이렇게 묶어둘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집들이 선물로 주기에도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오픈된 선반이 빌트인 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칸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를 모아놓은 곳이고요. 첫 번째 카메라는 펜탁스의 미 슈퍼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물려받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수동 필름 카메라로 손에 좀 많이 익어야지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는 중고 시장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입문용 초보자용 필름 카메라로 유명한 펜탁스 미 슈퍼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캐논의 6D 제품입니다. 첫 카메라가 저는 고등학생 때 니콘 D5000을 쓰다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캐논으로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저는 당시 이제 인물을 위주로 찍는 것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캐논 제품이 저는 인물 사진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선택을 했고 오드막 시리즈와 이 6D 제품을 고민을 했을 때는 무게감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서 가벼움이 우선순위 중 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6D 제품을 한 4, 5년간 사용했습니다. 렌즈는 여친 렌즈, 만두 렌즈라고 불리는 풀프레임용 렌즈에 50mm를 사용했고요. 처음에는 이 렌즈를 추천받은 이유가 단렌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구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구도 잡는 실력이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렌즈는 EF24의 105mm 표준 줌 렌즈 제품이고요. 단렌즈로 이제 인물을 위주로 찍다가 좀 더 폭넓게 찍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렌즈는 이제 20에 35mm 광각 렌즈인데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좀 더 광각으로 담고 싶어서 현지에서 급하게 한 20에서 30만 원 가격대로 구입을 했던 캐논 렌즈 제품입니다. 올해 새로 구입한 카메라로 조금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고 싶었는데 라이카 제품도 언젠가는 꼭 써보고 싶은 그런 카메라 중 하나잖아요. 그때 본 게 이 라이카 Q2 제품입니다. 라이카 중에서는 860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측에 속해요. 그리고 렌즈 고정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제품이 이 렌즈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정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렌즈는 주미룩스 28mm인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스펙의 주미룩스 라이카 M 렌즈 가격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Q2 렌즈를 샀는데 카메라 바디가 같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캐논을 쓰다가 라이카는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그 무게면에 있어서 가벼워서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디자인이죠. 군더더기 없이 이제 깔끔한 외형과 그 다음에 가죽 스트랩 특유의 이 라이카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캐논을 찍고 나서 색 보정을 많이 했다면 라이카 같은 경우는 그냥 원본을 써도 본래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해상도도 8368에 5584이기 때문에 찍고 나서 크롭을 해도 화소가 이제 보존이 될 정도였습니다. 또 동급 카메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방진이나 방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행 다닐 때 비가 오더라도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액세서리를 보관해 놨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이의 일립스 트레이인데요. 다양한 색감과 크기를 가진 제품입니다. 스틸로 제작이 됐고 스몰 사이즈의 크기와 반지를 올리는 트레이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제가 사용하는 안경과 선글라스 제품들을 이렇게 보관해 놨고요. 맨 아래 칸에는 제가 자주 쓰는 모자를 이렇게 보관해 뒀습니다. 수납장 옆에는 이렇게 별도의 선반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레인지랑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코스메틱이나 향 제품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사운드룩의 턴테이블이고요. 그 옆에는 자주 사용하는 향수나 머지 스틱, 소독제, 핸드크림 같은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이렇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집이 이제 타 오피스텔에 비해서 복층도 좀 높은 편이고 또 벽도 넓어서 허전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포스터 제품을 붙여서 유럽의 어떤 감성을 담아내보려고 했습니다. 아래에는 예전에 제가 구스 아일랜드 앰버서더 활동을 2년간 했었는데 당시에 보내주셨던 맥주 냉장고입니다. 저는 냉장고를 테이블 쪽에 둬서 손님들이 오면 간편하게 맥주를 꺼내 마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을 보관해두고 예쁜 와인병을 셀렉을 해서 인테리어로 모아두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인센스 스틱 홀더인데요. 제가 SWNA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 디자인을 하셨던 제품입니다. 인센스 스틱을 이제 태우다 보면 가루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여기에 모여서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로파서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텔톤 제품이고요. 과일 같은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스틸 바구니입니다.
커튼은 시폰 커튼을 사용 중인데요. 이사 전에 여기가 해가 뜨는 쪽이라 엄청 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암막을 해야 하나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서 이참에 잘 됐다 하고 조금만 가려주는 이 시폰 서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창이 가로와 세로로도 길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서 저는 직접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3, 4층에 가면 이제 원단이 파는데요. 거기서 36,000원 정도에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원단을 사고 나서는 지하에 가면 재봉틀로 해주시는 분들의 가게가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주름 가공을 9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부자재를 판매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레일을 2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레일은 2개에 1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만드는데 총 142,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창문 크기는 가로 5.65m, 높이 2.8m 정도인데 원단은 5m 80 정도로 구매를 했고, 만약 나비주름을 촘촘히 하시고 싶다면 더 원단을 길게 사셔야 돼요. 저는 그냥 적당히 있는 정도로만 했어요. 주름을 맡길 때는 커튼이 열릴 중심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딱 반으로 자르는 길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길이는 딱 맞춰서 했는데 제가 이 커튼 끼우는 걸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심부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SWNA 회사 내 디자인 조직인 리버럴 오피스의 첫 번째 메탈 컬렉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UUVVV 알파벳 시리즈는 2D 그래픽의 단순한 구조를 반복해서 3D로 입체화한 오브제로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메탈 소재의 가공법인 절곡과 밴딩을 이용해서 접힘과 곡선의 라인을 강조합니다. 한 시리즈는 금속에 반사되는 면을, 한 시리즈는 거친 금속의 표면을 표현했습니다. UUU는 알파벳 U의 반복과 메탈을 밴딩해서 입체화시킨 북엔드 디자인입니다. 연결된 U를 가로로 놓았을 때는 공간에 책을 꽂아둘 수 있고요. 이 제품을 세로로 놓았을 때는 U의 공간에 소품을 올리는 선반이 됩니다. 알루미늄 판을 거칠게 샌딩해서 단순한 실루엣 속에 디테일을 담아내려고 했고요. 침대 협탁이나 아니면 거실에 놓았을 때 인테리어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VVV는 알파벳 V 반복과 메탈을 절곡을 해서 입체화시킨 명암 홀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V 공간에는 여러 개의 명암을 올려서 하나의 책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 명암 종류에 따라서 각도별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테인리스 판을 폴리싱해서 메탈 소재 특유의 강을 담아냈습니다. 제가 의자를 디자인하면서 나왔던 그런 과정들을 3D 프린트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건 아까 주방에서 보여드린 헤이 제품인데요. 이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저는 거실을 좌측과 우측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손님들이 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최대 6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1600 사이즈의 원목 원형 식탁입니다. 사이드를 좀 직각보다는 원형으로 구매를 해서 공간이 좀 더 트여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사각 러거를 깔았고요. 테이블 조명은 아르테미떼 네시노 주황 컬러로 포인트를 뒀습니다. 아르테미떼 네시노 제품은 인테리어 포인트 요소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벼운 플라스틱이라 고급감이나 퀄리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원가는 한 29만원 정도인데 요즘은 직구로 사면 더 싼 가격에도 많이 살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앤더슨 씨라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구찌니 냅킨 홀더 제품입니다. 한때 제가 빈티지 샵을 구경 다닌 것에 약간 맞들여가지고 그때 구매한 첫 제품이에요. 9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이랑 그다음에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냅킨을 꽂아둘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슈그래피 브랜드에서 디자인한 티코스터 제품인데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이슈그래피만의 특별한 티코스터입니다. 일반 코스터 제품 4개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최대 4인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중앙에 두고 잔을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쿠키와 같은 그런 디저트를 올려둘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액세서리를 올려둘 수 있는 트레이로도 활용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티나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헤이 제품인데요. S 사이즈의 빨래 바구니입니다. 선물 받은 건데 굉장히 심플하고 저는 이거를 빨래 바구니로는 사용하지 않고 손님들이 오면 가방이나 짐을 보관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선반에는 제가 밀란 디자인 페어나 예쁜 편집물들을 모아서 올려놨고요. 제가 여행하면서 구매했던 엽서나 전시하면서 만들었던 포스터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슈그래피 패키지의 모습이고요. 그 아래에는 제가 인터뷰했던 잡지와 그 다음에 액세서리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빅게임의 저금통이고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벌리면 동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토일렛 페이퍼와 그 다음에 제가 전시했었던 팜플렛 이런 것도 보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좀 예쁜 패키지나 포스터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뱅앤올루슨 베오 사운드 2 스피커인데요. 이 제품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저는 주로 구글 노래 틀어줘, 날씨 정보로 AI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운드는 당연히 좋고요. 360도 사운드가 균일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베이스가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저음 소리를 주고요. 이 컴팩트해서 어떤 공간이든 놓기가 좋은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알루미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놓았을 때 공간의 고급감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원가는 370만 원인데 저는 할인할 때 사서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구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인데요. 가구의 이름은 오프체어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 기존의 틀에 벗어나는 저희 디자인 성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의자는 보통 저희가 흔히 떠올리는 균형 있는 등받이와 다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기존의 틀을 깨고 오프체어는 다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어긋나게 격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그레이 맨션의 에탄올 난로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형태적으로도 타 제품과 좀 달랐고 위에 이렇게 선반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품도 올려둘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3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 활활 잘 타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의 열림 정도에 따라서 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끄고 싶으면 뚜껑을 딱 닫으면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난방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태웠을 때. 이 양초는 무브먼트 랩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프리다 밀랍초의 흐르는 초라는 제품입니다. 무브먼트 랩과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밀랍초는 벌집을 오랜 시간 끓여 정제하는 것인데요. 벌집 이외에 다른 보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무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스토리를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모든 초는 태우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내림이라는 초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흐르는 초라는 이름으로 겸손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녹아내리는 형상이 좋아가지고 저는 태우지는 않았는데 향은 무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무브먼트 랩에서 3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볼타의 벵골 스탠딩 모빌입니다. 선물 받은 제품인데 이 볼타는 모빌의 창시자이면서 움직이는 미술인 키네틱아트의 선구자 알렉산더 칼더에게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랑스 모빌 브랜드입니다. 스페인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고 재사용 금속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 가구는 아르텍 스크린 100 제품이고요. 원가는 380만 원대인데 새 거를 구매하면 1년 정도가 걸려서 저는 6개월 정도 사용하신 분에게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관을 위해서 이렇게 감았다가 또 펼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공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스크린은 소나무로 만들어져서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소나무 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자연의 느낌을 더해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이는 1500mm 정도 되고요.
적당히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나무가 태닝할수록 색이 진해지는데요. 원래 저도 진한 제품을 빈티지로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가격대도 한 1,0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오래 사용을 해서 태닝을 시켜야겠다 하고 지르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아르테미테 톨로메오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어떤 조명을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집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위 공간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 톨로메오 제품을 봤는데 높이도 높고 그래서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장점이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좌측에서 쓸 때, 우측에서 쓸 때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갓 사이즈는 36 중간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스위치는 이렇게 전선에 별도에 되어 있는데 조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2인용 소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갈색 빈티지 그런 소파가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저는 레몬색 컬러 원단을 씌워가지고 임시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이제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C021 공청기입니다. 무인명품 디자이너로 유명한 푸카사와 나오토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사이즈가 우선 컴팩트해서 벽이나 틈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저는 구매하게 됐어요.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어떤 공간이든 잘 어우러집니다. 저는 3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원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Go Out and Do Something 이라는 제품인데요. 타이포그래피와 볼드한 색감으로 공간의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한 이슈그래피만의 어떤 특별한 매트입니다. 타원 모양으로 특수 제작을 했고요. 또한 넉넉한 사이즈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문 앞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헤이 아날로그 시계 제품인데요. 클래식한 감성을 가지면서도 모던하고 헤이만의 영한 이미지를 가진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저의 작업 공간이고요. 이 가구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까지 한 책상입니다. 직사각형의 책상을 사용을 하다가 공간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에 맞게 책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삼각형에 이제 라운드를 준 디자인이고요. 데스크탑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둬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작 방식은 MDF 22T로 코팅을 하고 다리는 이케아에서 다리 하나에 한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개를 구매를 해서 직접 여기 MDF에다가 박았습니다.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초록색으로 직접 페인팅을 했고요. 젯소 2번 정도 칠하고 페인트로 3번 올리고 바니쉬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하인드라면 이거를 디자인할 때 아래에 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종이나 키보드를 안 쓸 때 잠깐 보관할 수도 있고 그 판에 끼울 수 있는 연필꽂이나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디자인해서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주문한 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이케아 다리가 버티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진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재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제작하는데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이 가구는 임스체어로 유명하죠. 파이버글라스 암체어입니다. 파이버글라스는 얼핏 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유리 섬유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유리 막대를 팽창시켜서 섬유처럼 가늘게 뽑아내서 직물처럼 겹치고 겹쳐서 몰드에 수지를 부어서 형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빈티지 파이버글라스 체어가 특별한 이유는 1990년대 초반에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빈티지 임스 중에는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임스 체어는 여러 가지 다리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등받이 회전이 가능한 PAC로 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레몬 옐로우이고요. 제가 이 집의 컬러를 초록색
핑크색과 레몬 옐로우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 컬러가 나오기까지 한 7, 8개월을 기다리면서 여러 빈티지 샵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저는 오드 플랫에서 1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앉았을 때는 진짜 편해요. 근데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소재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싱크포인츠의 카드 홀더와 연필 홀더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가 이끄는 뭉크 브랜드이고요. 건축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작은 집 모양으로 홈에다가 명암이나 연필을 꽂아둘 수가 있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거는 밑덴 바우하우스 굿즈샵에서 한 개에 1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시계인데 아르네 야쿰센의 스테이션 탁상 시계이고요. 클래식한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헤이의 타임이라는 모래시계 제품인데요. 전통적인 모래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유기적인 형태와 착색 유리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이 타임은 S 사이즈로 3분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은 베른에 위치한 비트라 캠퍼스에서 직접 구매해온 트레이 제품인데요. 망사 재질의 그라데이션으로 염색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은 SWN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로피컬 버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색연필을 올리면 새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이플 우드로 제작되었고요. 가격은 79,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은 일광전구 티컵 시리즈로 찻잔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테이블 조명입니다. 컬러는 버터 색상이고요. 케이블 중간에 이렇게 구형 컨트롤 버튼이 있어서 빛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 모니터는 델 울트라 샤프 25인치고요. 6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세로형 디스플레이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수직으로 모니터 높이를 조정할 때도 레일로 부드럽게 이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모니터는 델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색감 면에서도 맥북이랑 좀 비슷한 그런 색감이 구현이 되는 점이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오래됐는데 LG 23인치 모니터고요.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보조 모니터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사용했던 웹캠은요, 앱코의 APC930 웹캠을 사용을 하고요. 각도가 360도 자유자재라 좋지만 화질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6만원 가격대에 비해서는 적당히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로지텍 MX 키 제품이고요. 가격대도 10만원대에 키감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마우스는 로지텍 G304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 손이 작은데 저에게는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3만원 후반대입니다. 본체는 조립형으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요. 케이스는 흰색으로 깔끔한 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는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잘 아는 친구가 맞춰준 건데 CPU는 인텔 i7 10700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X 1060 사용하고 있고 삼성 램 2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한 10만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